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지내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바람을 전해주고 싶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송주연. 최현진입니다. 저희 발표 주제는 맑은 숨, 아이들의 꿈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는 겨울철마다 심각한 대기 오염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하늘이 뿌옇고 공기가 나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오염된 공기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취약하게 마시는 대상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울란바토르의 대기 오염 문제를 SDGs 중 세 번째 건강과 웰빙, 그중에서도 아동의 호흡기 건강 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현실적인 개발 협력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발표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상 국가인 몽골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몽골 울란바토르의 상황을 분석하겠습니다. 이후 대기 오염이 왜 아동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지 알아보고 학교, 가정, 보건 체계를 연결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국가는 몽골입니다. 혹시 다들 눈을 감고 몽골을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맑고 푸른 하늘과 되게 광활한 초원이 생각나시나요?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자연과 유목 문화로 알려진 몽골은 기후 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다양한 개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찾아 이제 수도인 울란바토르로 이동하면서 도시 외곽의 계르촌이 확대됐습니다. 문제는 몽골의 겨울이 매우 길고 춥다는 점입니다. 게르촌 주민들은 중앙 난방이나 깨끗한 에너지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하기 어렵기에 겨울철 난방을 사용해서 석탄과 목재 난로에 의존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은 특히 아동의 폐와 호흡기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문제의 중심 지역인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입니다. 울란바토르는 몽골의 인구와 경제 기능이 집중된 최대 도시입니다. 동시에 도시화와 게르촌 확대로 인해 대기오염 문제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울란바토르 게르촌에서는 겨울철 석탄 목재 난방이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게르촌은 단열이 약하고 중앙 난방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의 저렴한 석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울란바토르의 대기오염 문제는 도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몽골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여러 기관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관광부는 ICT 기반 환경 모니터링과 대기오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이카는 취사, 난방, 단열 제품을 포함한 칩 패키지 보급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세프는 폐렴, 백신 도입, 보건 시스템 강화, 그리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아동 질병 사망률 감소를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기존 사업들은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 아동의 일상 공간, 즉 학교와 가정, 보건소를 연결하는 보호 체계가 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아이들이 실제로 숨 쉬는 공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현재 울란바토르의 대기 오염은 매우 심각합니다. 유니세프 자료에 따르면 울란바토르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수도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가장 추운 날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 안전 권고의 27배에 달합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울란바토르의 호흡기 감염은 크게 증가했고 울란바토르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농촌 지역의 아동보다 폐 기능이 약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울란바토르의 대기 오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아이들의 폐 기능과 생존을 위협하는 아동 건강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왜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난민과 도시 유입입니다. 기후변화와 유목민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로 이동하고 게르촌 인구가 계속 늘어나 난방 사용 또한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인프라의 한계입니다. 도시 확장 속도에 비해 중앙 난방과 주거 인프라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게르촌 주민들은 석탄 난방에 의존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경제적 빈곤입니다. 일부 저소득 가구는 한 달 생활비의 약 70%를 난방비로 사용할 만큼 부담이 매우 큽니다. 난방은 생존을 위한 필수 지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청정 난방기기나 단열 개선에 비용을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석탄을 쓰지 않는 방식보다 석탄을 덜 태워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아이들의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울란바토르의 대기 오염은 단순히 석탄 사용을 줄인다고 바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기후 난민의 유입, 에너지 인프라 부족, 경제적 빈곤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저희는 그 대상을 아동으로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체중 대비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기 때문에 오염물질 노출이 큽니다. 또한 폐와 면역 체계가 아직 발달 중이기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더 민감합니다. 반복적인 노출은 폐 기능 저하와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오염을 피할 선택권이 거의 없습니다. 거주지, 난방 방식, 공기청정기 사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울란바토르의 게르촌 겨울 대기오염은 단순히 도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폐 성장과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는 SDGs 세 번째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해결책을 생각했습니다. 간단하게 언급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맑은 숨교실, 두 번째는 숨쉬는 건강일기, 세 번째는 따뜻한 숨키트, 네 번째는 에어비주얼과의 협력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소개해드리자면 맑은 숨교실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울란바토르의 유치원생 그리고 초등학생 아동을 위주로 계획했습니다. 하루에 아동들이 많은 시간을 교육기관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른들이 좀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교육공간에서 머무는 어른이 실내 그리고 외의 공기질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받으면서 실시간으로 오늘은 이런 아동에게 어떠한 교육 활동이 적합할까 등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계획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아동을 불필요한 오염물질에 노출시키는 경우를 없애고 질병을 얻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모에게 아동의 상태를 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숨쉬는 건강일기입니다. 저희 모두 학창 시절 때 한 번쯤 일기 써보셨던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일기가 굉장히 귀찮긴 한데 한 번 쓰면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이 건강일기는 아동 위주의 해결책인데 아동에게 스스로 오늘 있었던 일에 더해서 나의 오늘 몸 상태가 어땠는지, 오늘 공기질이 어땠는지, 이런 공기질에 따라서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쓰게 하는 것을 학습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의 건강을 알게 하고 기상상태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부가적인 효과로는 부모가 아니면 교육자가 그 일기를 확인함으로써 지금 아동이 어떤 상태인지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따뜻한 숨키트인데요. 따뜻한 숨키트는 울란바토르 게르촌 내 대기오염에 취약한 가구, 특히 아동이 있는 가구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집중한 것은 우리가 이 석탄 난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그리고 대기오염의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는데 일부분은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단열 부족과 난방 효율 저하를 우리가 키트를 보급함으로써 좀 더 해결해 주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키트 구성품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해봤는데 먼저 위에 세 가지 문풍지 틈새막이 그리고 창문 단열 필름은 흔히 한국에서 사용하는 뽁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뾱뾱이가 같은 재질로 게르의 틈을 막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바닥 단열 매트와 난로 열 반사판은 현재 난로에서 나오고 있는 열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넓은 범위에 쓰기 위해서 고안해냈고요. 간이 초미세먼지 측정기는 그 게르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주민이 즉각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동 수면 공간 보호 커튼은 아동이 취침하고 있는 장소, 침대와 같은 곳에 설치를 해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그리고 좀 더 청결한 공기와 함께 수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사용 안내 카드를 함께 동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에어 비주얼과의 협력인데요. 에어 비주얼이 뭐냐면 마치 미세먼지를 체크하는 국제적인 앱입니다. 한국의 미세미세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차이점은 미세미세에서는 미세먼지의 농도도 전달을 해주는데 그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도 함께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이 에어 비주얼이라고 이미 공용 넓게 쓰이고 있는 앱에 더해서 건강 실천 행동 지침을 함께 전달하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오늘은 공기질이 별로 좋지 않으니 환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오늘은 축구와 같은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친구와 함께 블록놀이를 해보아요. 같이 이해하기 쉬운 건강 지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쉬고 있는 숨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간절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고칠 수 있는 거를 그 시간을 우리가 한번 시간을 벌어다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5분 동안 심사위원분들과 참가자의 질의응답 시간이 5분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가 줌과 함께 이게 통행이 돼야 되는데 줌 마이크가 2개밖에 없어서 청중 쪽에 마이크 1개,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마이크 1개가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접근 방법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일단 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의식 개선 활동이 들어갔다는 부분과 그다음 학생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액션이 뒤에 어떻게 행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있었다는 부분 좋았던 것 같고요. 어, 몽골 문제 상황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출처와 뭐 연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더 그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은요. 첫 번째는 에어 비주얼이라는 그 국제적인 앱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는데 그 에어 비주얼이 실제 몽골에서도 사용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뭐 활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사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혹시 그런 데이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뜻한 숨 키트의 구성품이 엄청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이 구성품에 대한 부분은 두 분이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아서 해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구성품을 구성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어 비주얼은 실제로 몽골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의외로라고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울란바토르에 있는 거주민들 약 80%가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 비주얼도 그리고 실제로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앱스토어 같은 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과 연계해서 생각해낸 방안이고 두 번째로 따뜻한 숨기트는 어떤 모델을 참고하진 않았고 그냥 주연과 제가 둘이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모델입니다. 조금 첨언하자면 따뜻한 숨키트를 만들 때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상황이 뭔지에 대해 먼저 둘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럴 때 가장 큰 게 뭔가 가장 추위에 약한 게르촌에 산다는 점을 꼽았고요. 그런 게르촌에 사는 것을 가장 먼저 대비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을 때 너 겨울철에 뭐해? 나 뽁뽁이 붙이는데? 나 문 방지피를 붙이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하나씩 늘려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실행력 있게 가져가려면 특히 아동 보호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제도화할 만한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으로 고민하신 내역은 없으신지 뭐 그리고 어 본질적으로 이제 울란바토르 시내 공기질 악화나 뭐 도시 극단적인 도시 뭐 밀집화 이런 것들 본질적으로 터치할 필요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뭐 고려하지 않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질문 우선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제도화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을 해봤던 건 맑은 숨 교실입니다. 이거는 학교나 이제 가정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이제 교실인데요. 아이들이 외부에서는 맑은 숨을 맡기 힘드니까 그러면 교실이나 학교 내에서라도 맡게 하자라는 게 저희의 그 생각이었어서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학교마다 물론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잘 지켜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국가와 연계해서 이걸 제도화해서 학교가 어느 정도 수치를 계속 유지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도록 계속 유지를 하는 제도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주신 이제 왜 그런 본질적인 도시화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쭤봐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생각했던 건 본질적인 문제인 오염, 공기 오염을 되게
직접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울란바토르의 대기 오염 문제는 단기간에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은 본질적인 공기 오염보다는 아이들에게 직접 와닿을 수 있는 잠깐의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자라고 생각해서 본질적인 오염까지는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첫 번째 질문 조금만 추가 답변 드리자면 그거를 현실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만의 노력으로는 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한국 정부, 뭐 환경부, 교육부, 몽골에도 있는 환경부와 교육부 같이 연계를 계속 해야 되고 국제 협력 기구들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 모두 같이 힘을 모아서 맑은 숨교실 프로젝트를 한 번에 여러 군데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순차적으로 우수 학교들을 좀 뽑아서 적용해 봤더니 괜찮더라. 그럼 조금 더 범위를 차차 넓혀가는 식으로 적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문제 제기도 참 좋고요. 풀어가는 방식도 참 좋은데 제가 들으면서 야, 여러 가지 그 노력들도 많이 하시고 아이디어도 많이 볼 텐데 이걸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뭐 몽골이라든가 울란바토르 이런 일반적인 그것도 좋지만 그 실제로 문제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 그 대안과 솔루션 중에서도 저는 그 타이틀에 내세웠던 것처럼 이 저기 숨키트 쪽을 중심으로 해서 뭐 어떤 그 이펙트라든가 아니면 이걸 실제 어떤 방법으로 풀어낼까 그런 쪽에 초점을 좀 더 맞췄더라면은 훨씬 더 그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